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고, 아직 손에 넣지 못한 어떤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저것만 가지면 괜찮아질 거야. 이번만 잘 되면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조금만 더 나아지면.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무뎌집니다. 합격을 기다리던 사람은 합격한 뒤 곧 다음 불안을 찾습니다. 연애를 꿈꾸던 사람은 사랑을 얻은 뒤 관계가 변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돈이 생기면 잃을까 봐 두려워집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롭고, 얻고 나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오간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우리는 권태로워집니다. 그리고 권태가 찾아오면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은 쉬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욕망은 우리를 계속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끝없는 굴레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점, 인간은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괴로운 이유를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외모가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운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달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문제가 단순히 부족함에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진짜 문제는 인간이 채워도 다시 비어버리는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배부른 순간에는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몇 시간 뒤면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갈증이 사라지는 순간에는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는 그 칭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큰 칭찬을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관심이면 충분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수십 명의 관심을 원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성취에도 기뻐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더 큰 성취가 아니면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더 큰 욕망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쫓기듯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서 불안하고, 이룬 뒤에는 잃을까 봐 불안하고, 잃은 뒤에는 다시 되찾고 싶어서 불안합니다. 문제는 인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점, 욕망은 약속을 한다. 욕망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나를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저 사람과 만나면 외롭지 않을 거야. 그 회사에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걱정이 없어질 거야. 몸이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욕망은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우리에게 미래의 행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망이 보여주는 미래는 대부분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릴 때 그 목표 안에 모든 행복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하면 알게 됩니다.
그곳에도 똑같은 불안이 있다는 것을,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해도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보입니다. 더 사랑받아도 언젠가는 그 사랑이 줄어들까 봐 걱정합니다. 욕망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욕망은 우리에게 끝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욕망은 늘 다음 장면만 보여줍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괜찮아. 하지만 저기까지 가면 또 다른 저기가 나타납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너무 느려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끝이 없는 길을 끝이 있는 길이라고 믿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3점 얻지 못하면 고통, 얻으면 권태.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매우 차갑습니다. 그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고통을 느끼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권태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는 그 물건 생각만 납니다. 가격을 찾아보고 후기를 보고 언제 살지 고민합니다. 마침내 그 물건을 사면 처음 며칠은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은 그냥 내 방에 있는 물건이 됩니다. 처음의 설렘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새로운 옷, 새로운 기계, 새로운 여행,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자극. 문제는 우리가 행복을 원해서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행복을 오래 유지시켜주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은 잠깐의 흥분만 줍니다. 그 흥분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더 비싼 것, 더 화려한 것, 더 많은 관심, 더 위험한 관계, 더 극적인 삶. 하지만 자극이 강해질수록 평범한 행복은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조용한 저녁, 따뜻한 밥 한 끼, 아무 일 없는 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은 너무 평범해서 우리는 행복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무 일 없는 날이 사실은 가장 큰 행운이었다는 것을. 4점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 안에 이성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그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같은 의지가 아닙니다. 그가 말한 의지는 이유 없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살고 싶게 만들고, 가지고 싶게 만들고, 사랑받고 싶게 만들고, 남보다 나아지고 싶게 만들고, 계속 더 원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욕망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반대입니다. 욕망이 우리를 선택합니다. 머리로는 필요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계속 비교합니다. 머리로는 그 사람을 잊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의 SNS를 봅니다. 머리로는 너무 지쳤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멈춰 있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쁨을 선택합니다. 바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바쁘고, 성공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달리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웃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졌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그 질문이 무서워서 우리는 다시 핸드폰을 켭니다. 다시 영상을 보고, 다시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고,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듭니다. 5점 SNS는 욕망을 멈추지 못하게 만든다. 예전에도 인간은 욕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욕망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잔인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봅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갑니다. 누군가는 비싼 차를 삽니다. 누군가는 사랑받는 모습을 올립니다. 누군가는 성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일 없는 내 방에서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선택해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장면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하이라이트와 내 삶의 현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살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합니다. 남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꿈꿉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원하던 것을 손에 넣고도 이상하게 기쁘지 않은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라고 가르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6점 사랑에서도 욕망은 우리를 괴롭힌다. 사랑은 행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가장 큰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대에게도 마음이 있고, 상대에게도 시간이 있고, 상대에게도 변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수록 상대를 잃을까 봐 두려워집니다. 더 자주 확인하고 싶고, 더 확실한 말을 듣고 싶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욕망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때로는 행복보다 불안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상대가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아서 힘들어. 하지만 가끔은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내 안에 결핍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채워줄 거라는 기대는 사랑을 무겁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누군가를 통해 내 공허함을 해결하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사랑은 나를 완성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각자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7점 행복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행복이 오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즐거워야 하고, 계속 설레야 하고, 늘 만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가라앉으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아주 다르게 봤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얻는 상태라기보다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것, 아프지 않은 것, 불안하지 않은 것, 큰 문제가 없는 것. 우리는 이런 상태를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무너진 뒤에야 아프지 않은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관계가 끊어진 뒤에야 누군가와 평범하게 대화하던 시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압니다. 돈이 부족해진 뒤에야 별 걱정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던 날들이 얼마나 편안했는지 압니다. 행복은 불꽃처럼 화려한 순간만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쩌면 큰 불행이 없는 상태를 알아보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8점 그렇다면 욕망을 다 버려야 할까?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건가? 꿈도 꾸지 말고, 사랑도 하지 말고, 성공도 바라지 말라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욕망이 있기에 우리는 배우고, 일하고, 사랑하고, 창조합니다. 문제는 욕망을 삶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게 만들면 위험합니다. 사랑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고 믿으면 괴로워집니다. 돈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삶이 실패라고 생각하면 끝없이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욕망에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되 그 목표가 나를 삼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원하되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욕망은 내 손에 들린 도구여야 합니다. 내 목에 걸린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9점 첫 번째 출구, 아름다움에 머무는 시간.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욕망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는 순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예술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잠시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그림을 보다가, 책을 읽다가, 노을을 바라보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잠시 멀어집니다. 그저 바라봅니다. 그저 듣습니다. 그저 느낍니다. 욕망은 늘 미래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다음에는 뭘 해야 하지? 어떻게 더 나아져야 하지? 무엇을 더 가져야 하지? 하지만 아름다움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술은 현실 도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욕망에 끌려다니던 마음이 잠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도 이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10점 두 번째 출구, 비교를 멈추는 것. 욕망은 비교를 먹고 자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기보다 남이 가진 것을 볼 때 욕망은 훨씬 더 커집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보다 나아져도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군가보다 더 벌어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보다 더 사랑받아도 더 화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의 세계에는 도착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노력하는 것보다 비교를 멈추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계속 자신의 삶을 타인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남들의 속도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욕망을 멈추는 첫 번째 방법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11점 세 번째 출구, 덜 원하는 연습.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크게 기대하기보다 고통을 줄이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봤습니다. 조금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망의 기준을 낮추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대에서 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고,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고, 실수하지 않고 싶고, 늘 행복하고 싶고, 언제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늘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오늘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끝없는 욕망의 명령에서 나 자신을 꺼내는 선언입니다.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우리가 너무 약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도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원하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금세 권태로워지고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는 존재.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망이 올라올 때 무조건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의 삶을 보며 흔들릴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하루를 당연하게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욕망의 노예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 가도 좋습니다. 다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자유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인간이 욕망을 멈추지 못해서다. 하지만 인생이 조금 가벼워지는 순간은 그 욕망을 알아차리고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